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이 지하철처럼 시끄러운 곳도 없을 겁니다. 바로 김포 골드라인 얘기인데요. 악명 높은 혼잡도에 안전관리 평가 최하위라는 오명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단골 문제로 꼽히던 인력 부족 문제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9년 9월 28일 개통 이후 벌써 253명의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총원이 250여 명임을 감안하면 100% 인력이 바뀐 것과 다름없습니다. 근로자들은 골드라인을 철도 사관학교라고 표현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은 퇴사와 이직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고객 안전원의 경우 10개 역사 중 6개 역사에서 1인 근무 중에 있으며 새벽 시간과 야간 시간에는 10개 역사 모두 1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시에는 1인 3역을 해야 하는 구조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인력 부족은 대부분의 직무에서 겪고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인원마저 축소되면서 장애가 생겨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환경이지만 개선 노력은 뚜렷하지 않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부족한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매년 남는 이익 잉여금으로 직원들의 낮은 임금 처우 개선과 안전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혼잡률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았다면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을지. 노조가 꼽은 해결책은 김포 골드라인의 공영화. 현재의 민간 위탁 구조 대신 김포시가 직접 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건설되었음에도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노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민간 위탁에서 벗어나 김포시가 직접 운영을 통해 김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는 골드라인 개통 직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개통 1년 만인 지난 2020년 노조가 첫 파업에 돌입했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김포시 역시 최근 도시철도 공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타당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 사이 시민들의 귀한 발이 됐어야 할 골드라인은 승객은 물론 근로자에게도 외면당한 골병 라인으로 전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이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골드라인을 연이어 탑승하며 혼잡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주영, 박상혁 의원과 함께 출근길 골드라인에 탑승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는 골드라인 혼잡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GTX-D 노선 신설과 5호선 연장을 꼽았습니다. 이에 앞서 20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김병수 김포시장과 함께 골드라인에 탑승해 퇴근 시간대 혼잡률 파악에 나섰는데요. 원 장관은 지난 14일과 17일에도 각각 골드라인과 대체 버스 노선인 70번 버스를 점검하고 김포시와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주 최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 혼잡 과밀 대책법의 배경에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시장이 건의한 해당 법안은 도시철도 승객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와 정부 지원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최춘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13명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김병수 시장은 현재 골드라인의 과밀 문제는 재난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재난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안 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국내 태국인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태국인 판매책과 매수, 투약자까지 6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하던 피의자들을 추격해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발견해 압수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태국에서 마약류를 화장품 통에 숨겨 국제 우편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들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판매책은 다시 지역에 있는 태국인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매했습니다. 피의자들 대부분 불법 체류 태국인 근로자들로 주변 지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행위는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와 경북 지역까지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최근 인천에서 고등학생들이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의 확산 문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와 경찰이 뒤늦게 나서서 대책을 찾고 있지만 마약 확산의 윤곽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은 최병원 인천 마약 퇴치 운동 본부장을 만나 청소년들과 여성, 대학생들까지 번진 마약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약 퇴치운동본부는 크게 이제 활동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방 교육, 그다음에 치료 재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교육은 주로 그 시도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서 학생들이나 초, 중 등 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방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 재활은 주로 우리가 그 검찰의 기소 유예자 내지는 그 법원의 그 치료 보호 감호를 그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서 치료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일정 기간 뭐 48시간 내지는 40시간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젊은 이들이 그 SNS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게 되면 그것을 뭐 어느 정도 하면 그 영리 목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그 일부 그 범죄자들이 물론 그 유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단지 그 배달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고 있고요.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통 대학생들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내지 두 번 어학연수 꼭 가거든요. 아, 이 나라는 합법이 돼 있으니까 내가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법 체계가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뭐 LA에서 했든 네덜란드에서 대마를 했든 그건 태국에서 뭐 대마가 합법화됐다고 해서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그러니까 뭐 잠시 잊는다고 그럴까요? 최근에는 뭐 젊은 친구들이 점점 늘어와서 뭐 파릇파릇한 어린 청년들, 뭐 여자분들, 뭐 예전에는 막 주부 이런 얘기인데 그거보다 더 젊어졌어요. 그리고 깔끔하고 뭐 막 외제차 끌고 올 만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파들도 많은 거죠. 40대, 50대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그러면 또 줄거나 그랬다고 보면 뭐 20대, 뭐 10대조차도 거의 그 2021년, 2022년도 뭐 2배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지금 그 유통이나 이런 게 적발되는 건수를 보면 온라인 거래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 의료용 마약류를 막 그 외국에서 그 코카인을 코로 흡입한다든가 이제 그런 영화를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흡입하는 방법을 막 찾아낸다든가 아니면 뭐 케타민 같은 그 우리들이 가장 이 한국에서 사실 접하기 어려운 물질인데 그 사람들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배움을 통해서 하는 거죠. 조금 더 그 중독 오남용 물질에 대해서 좀 조기 교육이 빨리 더 확대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마약은 뭐 특별한 어느 뭐 범죄자들이 하는 거야. 우리 아이가 그럴 리는 없어. 뭐 선생님은 우리 학생은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감춘다는 거죠. 우리 학교가 우리 아이가 그러면 낙인이 찍히는 그걸 너무 걱정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는 일이구나. 우리 학생도 그런 좀 이해가 필요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층에게는 세탁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인천시가 취약계층의 세탁 수거부터 배송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근로장애인과 자활근로자에게 일자리와 소득까지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우내 묵었던 빨래, 이불과 두툼한 옷들로 한가득입니다. 바로 수많은 세탁기 속으로 나뉘어 들어가고
세탁이 끝난 빨래는 다시 뽀송뽀송하게 건조까지 마칩니다. 깨끗해진 세탁물은 구겨진 부분은 다림질을 해주고 이불이나 큰 세탁물은 깨끗한 봉투에 넣어 주인을 찾아갑니다. 옷내게 이불 하나 맞죠? 예. 겨울 이불이나 담요 같은 대형 세탁물을 직접 수거해 세탁 후 배송까지 하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겨울에 끝나면서 겨울옷을 여러 개 준비해서 또 이불도 우리 세탁기 안 들어가잖아요. 다 모았다가 맡겨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이불도 세탁되고 겨울옷도 세탁돼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다시 또 1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인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찾아가는 공감 세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정을 직접 찾아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송까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시는 8개 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심한 장애인과 쪽방 거주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0만 원, 3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 이내에서 세탁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자활근로자와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로 이어지는 셈. 여기서 일한 지 5년 됐고요. 세탁도 재밌고 물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용자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 수거 배송 업체는 한 곳에서 2곳으로, 세탁업체는 2곳에서 3곳으로 각각 한 곳씩 늘었고 49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작년에 세탁업체하고 그다음에 수거, 그다음에 배송업체를 확대해서 대상들도 더 신속하고 또 쾌적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만족도가 높고 또 재이용 문의도 많은 만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4천여 가구의 세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장애인 자활 근로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낮에 편의점에서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평경찰서는 특수 강도 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5분쯤 부평구 청천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 B씨를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편의점 직원 B씨는 즉시 112에 신고해 A씨의 인상착의 등을 경찰에 알렸는데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던 A씨를 매장 인근에서 신고 5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로 구축한 지능형 교통종합상황실을 경찰과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주관 지능형 교통체계 ITS 공모 사업에 선정돼 모두 249억 원을 투입해 최근 지능형 교통정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스마트 교차로와 디지털 트윈 기반 교통 상황 관리, 첨단 신호 제어 시스템 등을 도입해 가장 효과적인 신호 체계와 교통 상황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53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방문을 인증하는 스탬프 여행 캠페인인 이른바 내가 경험한 건강도시에 부천 상동 호수공원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GPS 기반 어플리케이션인 올드 스탬프를 통해 오는 11월 20일까지 캠페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